안녕하세요. 작사가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좀 평소하고 다른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왜냐면 제가 사실 최근에 브이로그를 찍어 놓은 게 아무리 소스를 쥐어짜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걸로는 뭘 만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채널을 계속 방치하고 있자니 그것도 조금 마음에 걸리고 이래서 어제 익명으로 질문들을 받았고 그 질문을 받은 것들을 가지고 한번 오늘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질문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는 혹시 아무도 안 하실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많이들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답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작사학원이나 퍼블리싱을 다니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거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사실 작사가가 될 수 있는 특히나 그 케이팝 작사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데모곡이라고 하는 이 1회 시스템 자체가 워낙 대회비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서로 간의 신뢰라는 게 쌓여 있어야지 1회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가 갑자기 좋은 가사를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사실 가사를 일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학원이나 퍼블리싱을 통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좋기만 하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인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관련이 없던 저도 사실 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데뷔를 하고 작사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나쁘다라고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그다음에 많이들 물어봐 주신 질문이 멘탈 관리에 대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데뷔 전까지가 정말 기다리는 게 힘들죠. 저도 데뷔까지 사실 제가 2018년도에 작사를 처음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2018년도, 19년도까지 다니면서 계속 데모곡 받고 작업하고 이러다가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그만두고 쉬었다가 또 1년 정도를 또 마찬가지로 다시 데모 작업을 하다가 데뷔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학원 다닌 기간으로 따지면 저는 3년 정도를 다니고 데뷔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데모곡도 314곡, 314곡 을 작업을 하고 나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균치에 비해서는 조금 기간이나 양이 좀 많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을 견디면서 제가 한번 그만두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던 포인트는 어쨌든 간에 내가 선택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의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거를 강제로 나한테 시킨 것도 아니고 이거를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혼나는 일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해선 이유가 있고 분명히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좀 의식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사실 작사를 다시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보다 재밌는 일이 없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말 그만둘 자신이 있는가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하지 않게 됐을 때에 대한 어떤 상황들은 막상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만약에 작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작사를 하는 게 조금 힘들거나 조금 버거워지는 날마다 그래서 내가 안 할 건가? 라고 하는 걸 스스로한테 좀 많이 질문을 던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리밋 타임은 걸어 놓으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저한테 리밋 타임은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아티스트의 몇 주년 앨범이 나오기까지가 어느 정도 제 리밋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리밋 타임도 딱 그때까지 하고 그만둬야지 라기보다는 아, 그때까지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커서 정했던 그런 리밋 타임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나의 목표 지점을 데뷔까지가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는 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 지점을 조금 설정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딜레마였던 게 저는 사실 지망생 때 가사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사에 힘을 빼버리니까 가사가 너무 무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튈 수도 없고 힘을 줄 수도 없고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고민에 되게 오랫동안 시달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저는 이럴 때는 내가 어쨌든 지금 가사를 쓰는데 재미가 없고 무난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타인의 어떤 피드백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도 내 가사가 재미없고 밋밋하게 느껴지는지 이거를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값에 대해서도 좀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우선 내가 지금 내 가사를 재밌게 충분히 잘 쓰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쓸 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지금 나에게 남아있느냐 이게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과 이야기에 계속 흔들리고 결과가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흔들리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나의 어떤 상태를 좀 먼저 내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도 매일 같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사를 쓸수록 제가 지금 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끔은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반대로 가끔은 정말 걸음마를 막 뗀 아이처럼 내가 가사를 어떻게 썼더라? 하고서 굉장히 막막해지는 순간도 오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막막한 순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들었던 게 데뷔 전에 힘든 거랑 데뷔 후에 힘든 건 또 다른 결이다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연차가 쌓여가면서 점점 느끼는 게 이게 데뷔 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지점이 다르고 데뷔하고 1년 후 그리고 그 다음 후속곡이 나올 때까지가 또 다르고 그 후에 곡들이 쌓여가면서 또 느끼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 일이 나한테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지루하고 매일 똑같은 거를 반복해야 되는 일이면 사실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뭔가를 계속 창작하고 있고 그 창작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지점들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저는 좀 여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슬럼프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이런 고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사실 이런 고민과 걱정들이 내가 몇 년 차쯤이 되면 다 사라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20년 차, 30년 차가 돼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계속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걱정을 안고 살 거라면 이 고민과 걱정을 어떻게 해야지 내 긍정적인 에너지로 좀 뽑아낼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멘탈 관리를 좀 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곡이 안 나오면 불안합니다. 그 공백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이 간사하다고 느낀 게 저는 데뷔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래 놓고 지금 한두 달의 공백이 생기면 혹시 나 지금 뭐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지금 잘 못하고 있나? 나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걱정을 하는 거를 절대 반나절 이상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나절을 넘기면 그날 작업 못하고 그냥 그 멘탈이 나간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건데 사실 저는 지금 그 작사가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좀 많이 단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24년도 하반기 그리고 25년도 상반기 요쯤까지 곡이 되게 감사하게도 매달 거의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저한테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좀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스스로 붕 뜨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붕 뜬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안 되는 게 당연하고 되는 게 조금 신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계속 이게 채택이 이루어지고 막 수정 요청이 계속 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 기대치라는 게 되게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거 뭐 연락 안 올까? 나 이거 조금 그래도 괜찮게 쓴 것 같은데 왜 연락이 안 오지? 이런 기대감들이 되게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기대치라고 하는 게 높아질수록 그거를 충족을 시켜야지 이 기대치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고 나한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남게 되는데 기대를 나만의 의지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 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들이 좀 저를 괴롭혔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몰랐고 그때는 제가 붕 뜨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멘탈 관리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좀 자부를 했던 것도 솔직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멘탈이 엉망진창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다시 이런 시기가 저한테 언젠가는 와줬으면 좋겠거든요. 부디. 영원히 안 오진 않겠죠. 한 번쯤은 오겠죠. 그래서 다시 곡이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조금 발매가 될 수 있는 어느 시기가 오면 그때는 조금 더 넓고 강한 마음으로 좀 그 시기를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시기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내가 배워야 되고 이런 부분은 더 보강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왕이면 좋은 기운이 흐를 때 조금 더 많이 느껴보고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힘을 뺍니다. 왜냐하면 일단 데모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내가 조금 몰입이 되기 시작하면 저는 힘이 팍팍 들어가서 일단은 뭔가를 망치고 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힘을 막 주려는 것보다는 힘을 빼고 이거 어차피 몇백 개, 막 몇천 개 돌아오는 그 데모곡들 중에 한 곡일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일단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제가 과도하게 막 이거를 뭔가 뽑아내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곡의 흐름에 조금 맡겨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곡이 좋고 내가 이 곡을 꼭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아이디어도 조금 무리해서 짜게 되는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좀 힘을 빼고 좀 가볍게 쓰려고 하는 거를 오히려 저는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사실 데모를 좀 많이 살려가는 편이고 어쨌든 이 데모곡이 저한테 1회가 오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어쨌든 무슨 이유가 있는 곡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작곡가분들의 의도든 A&R 분들의 의도든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의도나 어떤 리드를 고려했을 때 이거는 그대로 키워드를 살려가도 되겠다라고 할 때는 사실 그대로 살려가는 편이고 만약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부제로 활용을 하거나 코러스에서 조금 임팩트 있는 자리에다가 어떤 단어나 문장을 심어주는 식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송폼 자체를 구성하기보다는 송폼에서 좀 중요한 위치들을 어떻게 임팩트를 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신경을 좀 특히 많이 쓰는 구간이 벌스 첫 줄, 코러스 첫 줄, 그리고 코러스 마지막 줄. 이 세 구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포인트 삼아서 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벌스 시작하는 파트는 어쨌든 첫 줄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조금 있거나 깔끔하게 불리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코러스 첫 줄이랑 마지막 줄은 요즘에 이제 그 챌린지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도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코러스만 소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코러스의 시작과 끝맺음이 좀 명확해야지 이게 코러스만 듣더라도 이 노래가 어떤 노래구나 라고 하는 게 좀 잘 느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쟁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타인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단 결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작사가들마다 장단점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장단점이 뭔지부터 파악이 돼야지 그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쟁력 있는 시안을 쓰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하는 부분은 가사를 조금 독특하게 쓰거나 힘을 주는 걸 잘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못하는 거는 그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고 발음을 맞추는 거에서 좀 약점이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힘을 주는 거는 원래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잘하고 왔던 어떤 포인트니까 거기에 내가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장점은 나한테 자연스럽게 배어 나올 거다라고 좀 믿고 오히려 이거를 단점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히려 가사에 대한 전체적인 밸런스가 조금 힘이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발음적인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발음이 조금 더 원활하게 들리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주관적인 거잖아요, 가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되게 잘 쓰는 것 같은데 어떨 땐 되게 바보가 된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되게 만족스럽고 어떨 땐 또 갑자기 아니고 이런 약간 높낮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무언가가 좀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저는 체크리스트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음절, 발음, 리듬, 장면이 그려지는지 뭐 스토리가 잘 이어지는지 내가 지금 어떤 임팩트 있는 문장을 하나쯤은 잘 작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저장을 해놓고 내가 좀 장점이 뭔지 모르겠다. 내 가사가 좀 모호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체크리스트를 꺼내서 한 번씩 그 검토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중요한 건 리드를 결국에 잘 따라가는데 거기에 나의 어떤 독특한 컬러를 조금 더 한 방울 넣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작업하는 편인데 왜냐면 리드 사항은 정말 말 그대로 주문서거든요. 근데 그 주문서에다가 내가 뭔가 플러스 알파를 얹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사람이면 그건 분명히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리드를 해치면서 내가 잘하는 포인트를 넣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리드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리드를 따르는 거를 우선으로 작업할 땐 두되 평소에 내가 어떤 한 방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꾸준하게 연구를 해보시고 고민을 한 다음에 이런 리드를 이렇게 잘 따라가는데 그 와중에 내가 이런 킥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따로 발견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작사하면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어서 제가 온라인 강의 기획할 때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생동감 있게 전달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는 팁은 일단은 내가 많이 걷어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이디어가 뭐 한 20개가 떠올랐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결국에 쓸 수 있는 거는 딱 한 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게 두세 개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되게 힘들어지는 게 그 아이디어 중에 뭐 하나도 놓치기가 되게 아깝다 보니까 막 이것도 어떻게 넣어볼까? 저것도 넣어볼까? 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무거워지고 좀 딥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많이 걷어내서 핵심 한 가지를 뽑아내는 거를 우선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 그 핵심 한 가지로부터 내가 1인칭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소재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하나씩 좀 스토리보드처럼 그려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최애곡이 뽑기가 진짜 힘든 게 정말 안 소중한 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곡을 다 너무 아끼긴 하지만 특히나 좀 요즘에 좀 좋아하는 곡은 에스파의 마인이라는 곡이랑 그다음에 도경수님의 놀이터라는 곡이 저한테는 제일 최애곡인 것 같고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에스파 마인에서는 깨진 거울처럼 페이크뿐인 초상화라고 하는 요 부분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툭하면 넘어져 매일 다치게 바빴던 그때가 지금보다 왠지 마음은 더 강했어 라고 하는 요 파트를 좀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파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몰입이 잘 된 상태에서 좀 술술술 잘 풀렸던 파트고 또 발음 디자인 같은 부분에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파트가 좀 저한테 제일 소중하고 제일 좀 자신 있는 파트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사 말고 다른 취미가 저는 많은 편입니다. 일단 스포츠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축구, 야구, 배구 다 좋아하는 편이고 영상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컨텐츠 만드는 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취미는 좀 많은 편인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분배해 가면서 좀 여유가 있을 때만 즐기려고 하는 편이고, 사실 일회가 많이 들어올 때는 정말 저도 8시간, 9시간까지 작업을 해본 적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3시간씩은 작사에 무조건 투입을 하는 거를 제 루틴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직장 다닐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가져왔던 루틴인데요. 내가 뭐가 작업이 없더라도 어쨌든 3시간 동안 내가 작사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인지를 좀 시켜주는 거? 그게 좀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아, 나는 작사가고 내가 이 시간 동안 작사에 투입을 해서 더 나은 가사를 써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는 것 같고, 들어오는 시간을 다 쓰는지는, 저는 사실 들어오면 웬만하면 다 쓰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제가 슬럼프가 한번 세게 왔어요. 그 슬럼프라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사실 뭐 이제 제안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좀 기회도 많이 생기면서 현생에 조금 그 제 본업에 좀 더 집중을 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는 들어오는 것들을 거의 다 못 쓰고 다 떠내 보냈었는데, 웬만하면 그래도 다 들어오는 건 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서 제가 그 제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어느 일정 시간을 작사를 위한 시간으로 고정을 해두는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습관이 없으면 사실 사람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눕고 싶지, 누가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다들 그냥 바로 냅다 눕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이게 사실 저는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연한 마음이 그 결국에는 쌓이고 쌓이면은 나를 루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는 내가 아, 이걸 또 해야 되나?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어떤 그 현타를 되게 많이 불러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좀 저는 일정 시간을 항상 고정을 해두고, 만약에 작업할 게 없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미리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거라도 하면서 작사가로서 나의 활동과 나의 어떤 노력의 시간을 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 그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늦게 자는 거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밤샘도 많이 해봤고 늦게 자는 것도 많이 해봤고 쪽잠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그 어쨌든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쓴 작업물이 좋은 작업물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잠은 꼭 자야 된다라고 진짜 굳게 주장하는 편이고, 그 오히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습관을 바꾸는데 제일 많이 도움됐던 게, 아예 마감이 아침에 있으면 아침에 한 3시간 전에 일어나서 마감을 빨리빨리 해버리는 그런 습관을 좀 유지를 해봤었는데, 그게 어쨌든 잠을 안 자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직장과 이제 병행을 하면서 이제 루틴이나 패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아예 아침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저는 그 스위칭이 되게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회사 일을 이제 저도 본업을 막 하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업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역으로 아, 그럼 오늘 작사가 잘 풀리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작사에 확 스위칭을 해서 작사에 좀 올인을 하고, 작사가 또 안 풀리는 날에는 본업에 집중을 하면서 아, 오늘은 작사가 너무 안 풀리니까 본업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본업과 작사를 왔다 갔다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사를 할 땐 온전히 작사에 집중이 좀 더 잘 되다 보니까 본업을 할 때보다 감수성이나 상상력이나 창의력 이런 것들이 훨씬 잘 깨어나고, 본업할 때는 또 그게 좀 반대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사실 본업으로 작사를 둘 생각이 없기는 합니다. 작사를 본업으로 하는 게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어쨌든 본업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큰 편이어서 작사랑 본업을 선택하라고 하면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항상 딜레마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업으로 가져가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라고 하는 거를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저는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돼야 되는지 잘 저도 모르는데 제가 세워놓은 기준은 최소 6개월 이상 내 월급 이상의 저작권료가 꾸준하게 들어온다. 그때부터는 본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고민을 하는 단계에서 나머지 6개월도 내 본업의 월급만큼의 그 저작권료가 꼬박꼬박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본업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곡이 정말 뭐 몇백 곡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되게 막연하고 되게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생을 한 12번 정도 살면은 어떻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 한 번쯤은 제가 작사 천재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상상을 해보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발매는 못해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지금 2,000개가 넘었고 쓴 시간이 이제 뭐 2,000개 했던 시간만큼 또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저는 책을 진짜 안 읽어요. 읽는 거라고는 웹툰이랑 아무튼 그런 쪽만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안 읽는 편이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은하님의 양녀 입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누가 질문 보내는지 알거든요. 어림없습니다.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여러 순간들이 있는데요. 제일 행복했던 거는 아무래도 데뷔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데뷔라고 하는 게 어쨌든 막연했었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었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와, 내가 이게 진짜 되는 날이 있네? 그리고 내가 작사가로 불리네? 라고 하는 그때의 그 감동은 사실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제일 행복했던 때는 데뷔했던 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작한 거를 후회한 적은 물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택했을까? 라고 이제 스스로를 원망해 본 적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사를 되게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만큼 미워해요. 그래서 가끔은 정말 이게 사람이라고 하면 한 대 쥐어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는지 진짜 서운하고 약간 속상하고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거를 후회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오는 게 그 데뷔했던 순간의 어떤 행복함이나 그 이후에도 느꼈던 어떤 행복한 순간들, 그런 것들이 계속 저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더라도 그게 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2022년도부터 그 첫 단독 발매곡이 나오면 매해마다 이제 정기기부를 추가를 하고 있는데, 정기기부를 추가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실 작사가로 데뷔를 하고 저작권료를 받았을 때 사실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나온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돈이 저한테는 사실 좀 물론 그 돈도 되게 큰 돈이고 저한테 감사한 돈이지만 조금 더 이거를 의미 있게 써야지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좀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정기기부를 하면서 매년 하나씩 좀 늘려가면은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의 어떤 보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꾸준히 정기기부를 늘려왔던 이거를 계속 앞으로도 늘려가는 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좀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작사가 전용 인스타그램을 만들 생각을 못했던 게 이미 본명으로 데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본명이 어차피 공개된 이상 그게 구분이 딱히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딱히 제 일상에 뭐가 없어가지고 작사가 계정이랑 구분할 만큼의 뭔가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저는 그냥 뭐 하지 뭐 하고서 사실 그냥 썼던 것 같고요. 그 SNS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실 수도 있어서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던 게, 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누가 찾아와서 저한테 일거리를 주는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작업물을 전시를 해놔야지 누군가 그걸 보고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맡겨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좀 저는 SNS나 유튜브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다만 그 안에서 대회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사용되지 않도록 당연하게 너무 좀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그 안에서 대외비 같은 것들은 좀 되게 주의해서 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작업할 때도 촬영은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작업할 때 촬영을 했다가 혹시라도 제가 검수하고 꼼꼼하게 했는데도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무서워서 저는 아예 좀 소리가 나오거나 하는 건 아예 촬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출강하고 있는 학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수업까지만 종강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개강을 하지 않는 걸로 확정을 지었고, 이후에 다른 아카데미나 아니면 뭐 다른 레슨 이런 방식들은 진행을 할지 말지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도 계속 출강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작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자신 있게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그동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좀 많이 에너지를 쏟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채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에서 좀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온라인 강의를 한 번쯤은 열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일단 1차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제가 어쨌든 작사가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브랜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점에서 제가 온라인 강의를 열고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은 그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기회라고 하는 거는 1회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폭이 넓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일단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제가 작사를 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아카이빙 하면서도 좀 퀄리티 좋은 강의로서 남겨놓는 것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콜로소와 좋은 인연이 닿게 되었고, 콜로소 쪽에서도 워낙 준비를 되게 신경 써서 많이 해주신 덕분에 좋은 강의가 지금 제작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급 레벨부터 어느 레벨이 들어도 어색하지 않도록 사실 강의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음절을 따는 거나 이런 기본기적인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음절은 이렇게 따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쌓아왔던 노하우를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요렇게 음절을 딸 때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발음은 이렇게 스킬적으로 살리면 더 좋은 가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조금 더 제안을 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강의를 구성을 해봤고, 그 외에는 제가 캐릭터라든지 장면을 그리는 거라든지 단어에서 문장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스터디나 작업 방식을 좀 차용해서 강의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레벨이 들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좀 추천드리고 싶은 레벨은 초급에서 중급 레벨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작사에 대해서 처음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느 정도 시안을 좀 써봤는데 그 다음 넥스트가 보이지 않는다, 조금 더 재미있게 작사를 해보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리프레시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새삼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나 생각보다 작사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마음을 많이 쏟아서 좀 진행을 했고,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처음 기획하는 단계부터 커리큘럼을 짜고, 그 다음에 대본을 쓰고, 전자책을 만들고, 실습지를 만들고, 음원을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을 제가 다 경험을 해보면서 제가 작사를 바라보는 시야도 조금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쁜 마음으로 이런 온라인 강의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좀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질문 주신 것들을 하나씩 열심히 답변을 해봤는데요. 보내주신 질문들 중에서 대외비가 조금 걱정돼서 답변을 못 드리거나 이제 제 상황에서 조금 난처해질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답변 드리지 못한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제가 작사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많이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직 저도 연차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뭔가 하나를 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고민도 많이 되고 걱정도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작사 자체를 좀 늦은 나이에 시작했고 또 오랜 시간 걸려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는 않되 또 느슨하게 있지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익명창에다 계속 남겨주시면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방법도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영상이 됐는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